그럼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한다. 녹화한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저희 일행들이 얘기를 많이 나눈 결과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요 얘기가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서비스업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손님에 대해서 좀 약간 존중하는 그런 위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베트남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한국 사람과 좀 다른 느낌은 그 손님에 대한 어떤 그 친절이 몸에 좀 배어 있다 아니면 손님을 좀 위로 본다 뭐 이런 느낌은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받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지금 회장님 이하 저희 방문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어떤 그런 구상 베트남에 연계된 일들에 대해서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베트남 쪽에 믿을 수 있는 관계자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나 관계자가 있거나 우리 중에 누군가 있다면 베트남과 연계해서 일단 사람 관련된 사업하는 거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뭐 그런 거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에서 그 한국으로 따지면 그 타워팰리스급 이상 되는 한국에서 타워팰리스급보다 베트남에서 훨씬 더 높은 급세 모델하우스로 방문했는데 준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보고 왔고 저는 뭐 그 정도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요. 네. 근데 또 그 나오는 날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의미심장한 거는 베트남이 향후 몇십 년 내 호치민 시내가 그에 있는 강이 범람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도 듣고 왔죠. 예. 그리고 저기 오늘 내가 어제 친구 만난 거는 거기도 보면 이 사람이 저기 유기농 농사를 많이 하면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근데 이 개발을 할 줄은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걸 또 우리랑 같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또 생각도 좀 이야기하고 했었어요. 여기는 호치민은 아니지만은 주로 이 관광지 쪽으로 많이 사무장님 권 대표 안 들어오나? 전화해봤나? 전화를 안 받아서요. 문자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그럼 일단은 제가 얘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협 대표가 진행을 해주세요. 권 대표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오늘 얘기 진행한 거를 요약을 해서 아침에 카톡으로 다시 글로 올려놓으면 되니까요. 일단 그럼 얘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실 테니까 일단 오늘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오늘 그 후포 빌라와 관련된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두 번째는 후포 빌라를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건지, 세 번째는 후포 빌라와 관련한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네 번째는 투자인지 아니면 이 방식을 투자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차용 방식으로 가는 건지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오늘도 힐 건축 대표님이 동행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포에 있는 물건은 채권자는 이제 부산 동네 신협이고요. 동네 신협이 우리 투자 신탁에다가 이제 신탁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신탁사인 우리 신탁이 공매를 올렸고 그 공매를 제가 저희 법인이 낙찰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탁과 그 낙찰된 거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우리 신탁 가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내일 아침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향후에 이제 후포 빌라 진행 계획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경매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낙찰 금액은 10%고요. 잔금이 90%인 경락 대금이 있는데, 경락 대금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 이제 후포 공사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현장에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현장에는 뭐 각각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고 파트마다 기술자들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파트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흔하진 않은데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북미에서는 흔한 직업이에요. 그걸 핸디맨이라고 하는데, 한 기술자가 서너 가지 파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핸디맨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핸디맨이 다음 주에 투입이 돼서 약 2달 정도 후포 빌라에 머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다음 주에 투입이 돼서 그 현장 실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세대씩 기준으로 해서 전기, 설비 관계, 배수 관계, 그다음에 작동 관계, 그다음에 설치된 설치물들의 뭐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보일러도 가동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집 안에 왜냐면 이게 임대 물건이고 제가 멀리 있다 보니까 입주한 이후에 하자 관리를 해주는 방법은 좋지가 않아 보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세대별로 체크를 끝내고요. 핸디맨을 통해서 체크를 끝내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각 종목별, 뭐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무슨 뭐 도배, 뭐 마루, 가구 이런 부분에서 리스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리스트들을 합산을 해서 각각의 파트별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시킬 위한 준비로 다음 주에 투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체크를 하고, 한 달 체크하는 기간 동안 이제 나온 합산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업체들과 계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앞으로 진행 방향에서 첫 번째 이제 그 경락대금, 두 번째 이제 핸디맨 투입, 세 번째는 그 준공 준비를 위한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큰 틀 세 번째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건물을 마무리해서 준공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임대 수요가 예상했던 대로 확실히 들어올 것이냐, 그 다음 준공 후 대출이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것이냐,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현재 저희 물건이 갖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금액은 사실은 후포 내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이에요.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을 뽑았는데, 요 금액에서 저희가 옵션으로 임대자들에게 임대자들이 대부분 학생인 걸 감안해서 TV,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세탁기를 공급을 할 생각이에요. 공급을 해서 이왕이면 비슷한 금액에서 저희 쪽으로 임차인을 맞추실 수 있도록 일단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중공업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로 이 물건을 볼 거냐, 얼마를 이 물건을 가치 평가할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힐 대표님하고도 상의한 부분인데, 그 예를 들어 렌트 프리를 주고
보증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렌트풀을 주고 월세를 좀 올리면 은행에서 평가할 때도 높은 금액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렌트풀이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옵션들 학생들이 원하는 옵션들을 채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리스크를 좀 최대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근데 기존에 잡았던 보증금과 임대 금액은 현재 후포에서 갖고 있는 금액보다 크기에 비해서 저렴한 거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는 이 정도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마지막 네 번째 투자냐 임차냐 차용냐 말씀을 드리면 그 원래 이제 이게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라고 하면 대표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 꺼졌어요. 들리시나요? 네. 네. 이제 이게 투자냐 차용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투자의 성격은 원금이든 이익이든 회수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차용이라는 거는 회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의 성격은 차용인데 그 차용이라면 이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지만 투자 성격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의견을 뭐 투자하시는 분들 의견을 따를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투자 약정서라는 문서로 진행을 하고 특약사양의 투자 원금과 그다음 수익률 40%를 확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생각을 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공증서 작성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질문 손 들고 해주세요. 질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홍 대표 질문. 준공 후에 대출 금액은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사실은 32억을 중공업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요. 네. 사실 32억을 받는 건 투자자를 위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2억에 훨씬 못 미쳐 나와도 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나 수익률 분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32억을 받으려는 건 제가 다음 사업에 필요해서 좀 많이 받으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투자 원금하고 수익률은 제가 볼 때는 그 중공업 대출보다는 보증금에서 먼저 들어올 것 하여튼 뭐가 먼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보증금도 7억 2천 정도가 회수가 돼요. 근데 보증금을 사실 5천을 올릴 계획도 있는데 일단은 3천으로 일단 초기에 얘기된 걸 그대로 진행을 말씀드리면 보증금에서 7억 2천이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공업 대출은 32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금액에서 10억 이상이 들나와도 보증금과 중공업 대출 합친 금액에서 10억이 덜 나와도 여러분의 돈에는 지장은 사실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월세에서 32억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잉여 자금으로 10억을 뽑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업에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쓰고자 여러분의 원금과 이익을 배당을 늦추지는 않을 겁니다. 원조건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많이 받고 싶은 그 취지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저는 6억에서 10억 사이에서는 잉여 자금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억이 생기면 월세에서 저한테 좀 떨어질 거고 잉여 자금 10억을 만들면 월세에선 제가 가져갈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대출 받으면 보증금을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하라고 할 가능성이 큰데요. 무슨 보증? 보증금에서 보증금 나간 거. 근데 그 부분은 음. 그 앞뒤 순서를 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 먼저 하고 순서를- 오케이. 네. 왜냐면 전체 금액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전세 계산했을 때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앞뒤를 좀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보증금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월세가 다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좀 외부 좀 꾸밀 생각이에요. 바닥도 그 논슬립 포장을 좀 하고요. 뭐 조경이랑 페인트랑 좀 외관도 꾸밀 생각이기 때문에 새거 건물처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투자 기간에 지금 투자 금액하고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그 투자 기간에 대한 것도 혹시 명시를 하실 건가요? 네, 했어. 명시를 저번에 원래 했는데 3.5개월이에요. 3.5개월. 예. 근데 이건 너무 좋은 투자인데요. 네, 3.5개월에 40%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투자자를 통해서 기회를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2차 사업, 3차 사업도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워낙 36억이 넘는 물건을 14억을 내려서 22억에 떠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오늘도 은행 지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관련된 사람들한테 난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매를 올려서 물건을 이렇게 넘길 수 있냐. 그래가지고 좀 은행 지점장이 난처해져가지고 만약에 나한테 연락이 오면 자기랑 은행 지점장과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나도 순수하게 그냥 공매로 찾아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워낙 그러니까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의 실물 가격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싸게 떠올 수 있었고 거기에 사실은 실건축 대표님이 계셨어요. 지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 큰 차익을 떠와서 그런 건 이게 만약에 공매 물건이 아니라 경매 물건이었으면 이런 수익률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하죠. 네,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다음 2차 사업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3.5개월에 40% 수익률은 솔직히 그게 기준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번 사업은 저는 충분히 기회비용으로서 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이 물건을 사오는데 되게 저렴하게 사온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 전 좋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저희 회원분들께 전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오케이. 일단 제가 내일 아침에 오늘 회의한 내용을 정리하고요. 투자 약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탁 계약서를 올려놓고요. 제가 각자 우리 회원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투자 여부와 금액 그다음에 어떤 약정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약속 방법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좀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취합해서 한 가지 룰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오민영 대답 안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네, 대답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 부회장은 대답. 이현미 부장님도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이크를 닫아놨어.
마이크 마이크 오픈하고 끄세요. 마이크 쿨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연미 부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업 대표는 이제 수고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딴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회장님 마이크 잡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업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이업 대표님이. 이런 또 우리 요런 첫 번째 투자인데 이업 대표하고 김준대 대표가 이렇게 공동으로 수고를 많이 해줘서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이업 대표가 이렇게 정말 꼼꼼히 해 주셨고 각자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이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거로 줌으로 마치면 어떨까? 네. 저 예, 오명 대표, 예, 이야기하세요. 저기 16, 17일 날 그거 음. 오션비치 예약을 해놨는데요. 지금 절반은 못 그래요?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취소를 해야 될까요? 취소하면 될까요? 절반이 어떻게 할까요? 절반이 못 가면은 뭐 한 팀이라도 예, 김 대표 이야기하세요. 예.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제 한 팀을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같이 뭐 여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언제까지 결정하면 됩니까? 어떻게? 월요일 날 그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몇 명이 됐습니다. 그럼 잠깐 어떻게 네. 못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명총무. 저는 금요일 날 어. 오후에나 넘어갈 수 있고. 근데 그게 패키지 상품이라 뭐 한 번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되는 사람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확실히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은 저요. 4명입니다. 4명. 누구입니까? 이현미 대표님, 음. 김준태 대표님, 이업 대표님, 저요. 4명. 그 정성문 회장님 아직 답변 안 주셨습니다. 그럼 4명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사목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필요하면 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맞춰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좋은 차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필요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딱 4명만 되면은 아니면 그냥 토요일 당일로 가시는 건 어떠신지.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아침 8시 도착? 6시요? 아니요. 꼭 그럴 좀 필요는 어렵겠네. 없고 그냥 그럴 필요 없고 토요일 날 한 번만 토토 예, 토요일 날 토토 가면 임장에 임장만. 네. 이게 근데 4명이면 한 팀은 되잖아요. 예, 한 팀. 네. 그럼 한 팀만 진행하시는 건 어때요? 어떻습니까, 김 대표 한 팀만 하는 게? 뭐 저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러면은 다음 날 임장을 참석하는 걸로 네.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 예. 보면 그렇게 결정. 되겠네요. 아니면 저는 약간 정말 말씀하십시오. 한 팀만 진행하고 저녁에 올 수 있으면 가도 될 것 같고 저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팀만 하고 운동을 못 하더라도 저녁에 참석하겠다라는. 네. 그리고 저녁에 대화하고 그 다음날 임장도 하고 근데 어떨까요? 저희가 그게 다음날 아침에 또 한 팀이 예약이 돼 있잖아요. 골프가요. 네. 그럼 하고 그럼 누구는 골프 치고 뭐 이게 네, 그럼 좀, 되지. 뭐. 그래도 되죠. 어쩔 수 없지. 저는 그런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일단 숙박까지 얘기를 하면 6명은 가는 것 숙박이 되는 것 같은데요. 6명까지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가면 뭐 가는 대로 숙박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치. 숙박은 뭐. 숙박은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게 패키지 상품이다 보니까 골프를 2번 치고 1번 자는 비용을 각자 골프 1번, 2번 자는 거 이렇게 한 네. 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골프를 2번 중에 1번만 치더라도 숙박 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저렴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2명도 됩니까? 그게 2명도? 가능은 보통 3명, 예. 라운딩당 3명씩 가능하지 않나요? 3명까지? 그런데 패키지 금액을 내면은 네. 지금 회장님 얘기대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한 팀만 하고 숙소만 따로 거기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 숙소를 한 개 더 잡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질문이요. 임장은 언제 가실 겁니까? 그 아침 골프 그러니까- 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임장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네? 임장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그러면 골프 2번 치면 힘 다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대충 이렇게